위원장께서 이런 발언들은 자제시키고 의사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후보자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셨습니다. 폭넓은 식견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갖출 부분을 많이 갖추신 분입니다. 강선영 의원님께서 방위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정청래 의원님, 그래서 전문성이 있다고 전문성이나 17년 중에서 14년을 여기 계셨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요 선에서 마무리하시고요. 박선원 의원님. 자, 의사 진행 발언을 양쪽에 한 분씩 하셨습니다. 여야가 한 분씩 하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가셔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드리는데 박선우 의원님, 회의를 하실 때 우리 계속 회의를 해오셨잖아요. 박선우 의원님 회의하는 거를 좀 정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정지하는 겁니까?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너무 분위기를 좀 하면서 위원장의 회의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이러셔야지. 예? 이번 드릴 텐데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문민 장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5년 만에 군사 반란 내란이 있었고 그것을 수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육해공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군 전체를 바라보면서 16년, 17년의 국방위원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국방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청문회이고 정책 청문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정치 공세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대북 송금을 했어요. 송금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송금이 아니에요. 송금이라니 그 누구도 송금한 적이 없어요. 어느 은행 기관을 통해서 어느 송금 증서였는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무슨 5년 6개월 감옥살이 했다는데 민주화 시대에 감옥살이 잘한 거예요. 민주화 투쟁한 겁니다. 3년 살았어요. 무슨 5년 6개월 눈에서 거짓말 하세요. 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한미연합훈련 운운하시는데 통일부 장관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에 돈 많이 들고 쓸데없는 거다라고 말할 때는 한마디도 말 못했던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국방장관 청문하는데 앞에 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 의원들이 발언하실 때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염두에 두고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안 하시는 게 서로들 예의를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원내대표님, 김병기 대표님, 그냥 다음에, 지금, 그만들 하시지요. 자, 김병기 의원님, 이따가 발언하실 때, 그때 또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예.
임정두 의원님 그만하시지요. 임정두 의원님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여기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기복 후보님의 그 임명 지정한 거 64년 만에 문민 장관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뭐 방위병 출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 방위병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지휘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분이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이것을 잘 갖췄느냐를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를 해왔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됐어요. 특히 개인 신상에 관련된 병적 기록이라든가 자녀의 휴가 문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잘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강선희 의원께서 그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다 밝히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면으로든 그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했던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령과 군정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좀 입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후보자님,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병적 기록을 좀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타 자료 요청을 강선희 의원님께서 하셨고 다른 의원님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적 기록은 여야 의원님, 여당 의원님들도 요청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이거는 14개월에서 22개월까지 8개월이 늘어난 거란 말이죠. 14개월 만에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22개월까지 가서 8개월이 들어가는데 이 사유가 뭐냐. 그리고 제보에 의하면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게 이 근무지 이탈을 해가지고 혹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창을 갔다 온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제보가 꽤 있단 말이지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적 기록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바로 지시를 하셔서 네, 보여주시면 이 회의가 좀 매끄럽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병적 기록은 국방부 장관이 가는데 군 생활에 썼던 뭐 지금 방위병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장으로 제대했든 뭐 어떤 거로 제대했든 그 생활에 대한 모범이나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휘를 해야 되는 이러한 군령을 행사해야 되고 군정을 행사해야 되는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질의관에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제가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의원님들 먼저 질의 답변을 네, 드리고 네. 나서 자,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 우리 김병기 위원장님 짧게 하시죠.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강선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이제 장군으로 전역을 하셨는데요. 용어가 방위병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차별받고 그런 용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용어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식 용어로 오늘 쓸 때 단기사병으로 쓰시고 기관병, 그러니까 사병들은 사병이라고 쓰시고 전투병 이런 용어들을 갖다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갖다 다시 한번 정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와는 제가 18대 국방위원회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15년간 함께 일한 민주당 내 최고의 제 지인입니다. 훌륭한 인품과 외유 내강의 정치인으로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에는 추상같이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보의 방무 단기 병사로서의 근무에 대한 의혹이 많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알고 계시죠. 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병적 기록 카드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의 학적부를 봤습니다. 그 앞에. 이걸 보시면 82년도에 성균관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83년도에 2학년이 되고 83년도 11월 달에 복무를 시작했으니까 83년도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방해병 복무가 시작되고 85년도에 소집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소집 해제된 뒤에 85년 9월 달에 성균관대학교 복학을 하면 86년도 3월 달에 3학년 1학기가 되고 9월 달에 2학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4학년은 어떻게 다녔냐 이런 의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무 기간을 같이 합산을 해서 보면 다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에 학적부를 달라고 했더니 학적부가 왔습니다. 온 학적부가 바로 저 그림에 보시는 겁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시면 1982년도에 1학기, 2학기 다닌 걸로 도장이 찍혀 있죠. 83년도 1학기 다녔는데 2학기 때는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근무가 안 되고 그대로 학교를 다닌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4년도에 장교 휴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휴 이렇게 찍히죠. 그리고 85년도에 이미 학교에 복학을 해서 1학기부터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군대 복무와 학교를 동시에 다녔냐? 그럼 학교에 있는 학적부가 잘못됐던가? 저 위에 또 하나 보십시오. 병역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왜 저렇게 복학을 할 수 있었는가? 83년 11월 5일부터 입대해서 85년도 1월 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복학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던가, 군 복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거기 때문에. 자, 다음. 군 경력이 없는 국방부 장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저기에 53.3%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헤쳐나갈 길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답변 드릴까요? 아니, 다음 보세요. 이건 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에 관한 군정 군령,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통령령을 받아서 군사에 관한 사안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 군총장을 주의 감독한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음. 그런데 장관 후보자께서 자꾸 장교의 진급에 대해서 형평성을 얘기하시고 여러 사석에서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겠다고 그러는데 군 인사법 위반입니다. 장교의 진급은 바로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관이 미리 지침을 주든가 바꾼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에서 대장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또 전작권도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임기 내에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양입의 협상은 10억 달러를 100억 달러로 지금 미국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렬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다음 수순은 미군 철수입니다. 여기에는 한미 동맹의 약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안보에 재앙이 될 겁니다. 여기 오늘 인사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셨어요.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들은 저렇게 될까 봐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아마 한문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저 용어를 잘 아시죠? 거한 사위,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보겠다 그러면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이 위태로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이곳에 써놓은 것은 지금 대통령님이나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발언한 내용들에 걱정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다음.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발언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관을 하는 건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 의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안기백 후보자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신검을 받을 때 갑종, 울종, 병정인데 제가 을종을 받았습니다. 을종을 당시 서해안 지역은 을종을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면은 군 면제가 됩니다. 제가 11월 5일 날이 그해 마지막 입영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와 달리 일반 대학은 학기를 3분의 2를 마치면은 중간고사와 함께 학기를 3분의 2를 마치면은 학점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군번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지막 학기를 한 23주 정도 앞당기고 교수님들한테 그 성적 인정서를 받고 면제는 하면 안 되겠다. 군번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해 11월 달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자동적으로 제가 강력히 원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를 3분의 2를 마치면은 학점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병적 기록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장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제가 83년 11월 5일 날 단기 사병으로 소집을 받고 그리고 14개월이 끝난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돼서 2월 3월 달에 방학 동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이제 3학년에 1학기에 복학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6개월간 지금 22개월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착오가 있었던,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혈경부터 그 이후에 그 유혈경의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근무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해 부대 명령에 따라서 8월 달 방학 때 남은 잔여 임기를 복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단기 사병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그 부족한만큼 일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2, 3개월 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저희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그 현역병들한테 한 10여 명이 되는데 좀 점심이냐? 그래서 무슨 점심이냐? 그랬더니 점심을 좀 제공을 해주면은 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만 22세였는데 그 어머님께서도 이와 함께 그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 3주간에 걸쳐서 군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 당시에 면대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과의 어떤 알력 관계가 있어가지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상부의 그 투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근무하고 2, 3개월 지나서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김훈가 현병이 잘 모르겠는데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냐 이것을 서너 차례 제가 불러가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무 기록에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별도의 사무실에 제가 그 현역들한테 약 3주간에 걸쳐서 어머니께서 점심 제공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은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자체가 복무기간에 제가 방학 때 학기를 그해 6월 달에 며칠 더 근무해야 된다 얘기를 받고 방학 때 제가 복무를 하게 며칠 더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도장을 찍고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 모친께서 이런 일로 상당히 좀 그 가슴 많이 아파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사실상 집에 여유가 있어서 군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해라 이런 부탁을 받고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1학년, 2학년을 마치면은 90일의 결혼 혜택을 받고 단기 사병은 45일의 혜택을 받습니다. 저는 결혼 혜택도 안 받고 그 당시에 방위병 생활들이 상당히 열악한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2, 3년 늦게 가서 동생 또래들하고 같이 봤는데 제가 야간에 라면도 사다 주고 또 영어와 한문도 가르쳐 주고 이게 재밌어 가지고 제가 혜택 이수를 안 받고 만기를 제가 채웠던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병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군정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개한다는 것은 제 사실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학교를 다녔는데 제대증을 가지고 복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는 그게 이 병무 행정에 대한 45년 전에 그런 일종의 착오라고 할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당 의원님께서 의혹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국방위원회에서의 5선 동안 내내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통찰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호 의원님께서 군 경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과 권율 권문 장군, 조선시대 초기에 김종서, 율곡 이 선생, 신만양면설 이분들은 무관이 아니고 문관입니다. 저도 18대 전반기에 국방위 간사, 18대 후반기 국방위 간사, 19대 전반기 국방위 간사, 20대 국방위원장, 폭넓게 국방에 대해서 한기호 의원처럼 삼성 장군은 아니지만은 폭넓게 국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 가지 구성원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한테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시간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후보자님, 이 병적 기록은 지금 설명하신 게 다 아시지요? 제가 저는 이 병적 기록에 대해서 세 번째 출마할 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초 81일 날 좋은데, 했기 때문에 있잖아요?